이번 동영상에서는 운동량 원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원리는 힘에다가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즉 힘을 작용한 지속 시간을 곱해주면 그게 뭐의 변화를 일으켜요?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경우에 특별히 질량이 일정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힘에다가 힘을 지속시킨 시간을 곱한 이 양은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를 곱한 양하고 같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델타 t를 나눴더니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질량 일정할 때, 그쵸? 그러면 F라는 게 M에다가 델타 t 델타 v, 그러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정의에 의해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가속도니까 우리는 F는 ma라고 쓸 수가 있더라. 근데 보면 가속도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질량이 스칼라니까.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해주면 크기만 변하고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인데, 역시나 시간이 스칼라량이니까 크기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나눠서 어떤 이 가속도의 방향은 뭐와 같다? 이 속도 변화의 벡터인 속도 변화의 방향과 항상 같다. 그래서 F는 가속도의 방향과 같고, 즉 속도 변화의 방향과 항상 같더라. 근데 이제 얘를 풀어서 써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벡터는 우리가 성분별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X 성분 F의 Y 성분 F의 Z 성분이면 얘가 M의 A의 X 성분, A의 Y 성분, A의 Z 성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M을 곱하면 M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AX, M AY, M AZ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성분별로 같다.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라는 것은 fx를 m으로 나눈 값이고, 이 두 놈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ay는 y축 성분의 힘을 m으로 나눈 거고, z축 방향의 가속도는 힘의 z축 성분을 m으로 나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어떤 질량이 m인 물체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얘를 이쪽 방향으로 v0의 처음 속도로 쏴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 처음 속도가 v0라는 거예요. 처음 속도, 이 속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근데 얘에다가 만약에 얘가 세타라고 해봐요. 세타. 그리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처음 x축 방향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위쪽 방향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힘이 x축 방향으로 fx의 크기를 가지고, y축 방향으로 fy의 크기를 가지고, z축 방향으로는 0인 어떤 그런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x축 방향의 가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y축 방향의 가속도가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힘들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힘이라고 하면, 일정한 힘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얘와 얘는 각각 일정한 가속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운동을 어떻게 다룰 거냐면, 그냥 이 물체가 v0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처음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이고, 오른쪽으로 ax, 그러니까 n분의 fx의 가속도를 가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하나의 1차 운동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속도가 v0 사인 세타로 위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그리고 가속도가 ay n분의 fy인 어떤 그런 직선 운동 두 개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초 지나가지고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때 속도를 vx로 하고, 그 다음에 얘도 t초 지난 후에 얘가 움직인 거리를 y라고 하고 이때 속도를 t초 후의 속도를 vy라고 한다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써서 vx는 처음 속도 v0 코사인 세타 더하기 뭐예요? 이게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해주면 되죠. 지난 시간. 얘는 vy는 v0 사인 세타, 이게 y축 방향으로 처음 속도잖아요. 처음 속도 이걸로 보내줬고, 가속도가 ay니까 ay t, 1초 동안 속도가 증가하는 정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다 속도가 변한 정도를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동한 거리 x는 우리가 변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변이였잖아요. 그럼 처음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니까 x축 방향으로 거기다 시간을 곱하고 더하기 2분의 1 axt 제곱, 얘는 y축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v0 사인 세타 t, 이게 y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처음 속도니까 더하기 2분의 1 그쪽 방향으로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원래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평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얘를 각각 직선 운동하는 두 개의 운동으로 분리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귀찮은 작업을 한 이유는 포물선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 다른 동영상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